이진숙 위원장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 강한 사퇴 압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취를 두고 어제 또 강하게 민주당과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붙었습니다. 영상 보시죠. 이진숙 위원장 하면 빵이 떠오릅니다. 법카로 빵을 얼마나 사 드셨으면. 제가 먹지 않았습니다. 진짜 저 태도는 어떻게 해야 고쳐집니까? 작전인가요? 뭐 습관인가요? 이진숙 씨에게 묻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으로 해주십시오. 그건 제 마음이에요. 종군 기자십니까? 김우영 씨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김우영 씨는 윤미향 씨 사면에 대해서 중단하세요.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태우세요. 당신은 나한테 질문할 자격이 없습니다. 답변하셔야지. 정말 이 국회의원과 어떻게 저런 얘기들을 저렇게 가볍게 할 수 있을까요? 참 좀 국민이 보기 부끄럽지 않을까요? 저런 얘기들을 저렇게 하는 게. 저 자리는 공직자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개인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개인의 감정을 쏟아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은 김우영 의원의 저런 모습은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방통위원장도 저기에서 저렇게 맞서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게 부당합니다. 부당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좀 약간 소극적으로 했다면 지면서 이기는 모습이 됐을 거예요. 누가 김우영 의원의 저런 모습을 잘했다고 국민들이 박수를 쳐주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박수를 치지 않습니다. 공직자로서 정말 부족하고 부적절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맞서서 싸우니까 양쪽 다 비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국민들에게 정말 좋은 본보기를 보여야 할 사람들이 정말 창피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이것이 국가의 수준 이런 거를 엄청나게 떨어뜨리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김우영 의원의 이진숙 씨도 잘못된 것이고, 그걸 또 받아치는 과정에서 김우영 씨라고 얘기하는 것도 좋은 소리를 듣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자, 민주당의 총공세 이진숙 위원장도 맞섰습니다. 자, 더 센 카드로 맞받아치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 어떤 영상인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왜 이렇게 지금 여당에서 공격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이제 방송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법도 발의를 하고 있고, 이진숙 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법인카드 관련해서도 수사 지금 진행되고 있죠. 법인카드 중에 문제되는 부분이 뭐였습니까? 인사청문회 때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회사의 법인카드 사용 규정에 따라서 사적으로 이용한 거 없다는 거죠? 사적인 용도가 전혀 없이 업무용으로만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법인카드 많이 썼던 김혜경 여사와 관련해서 기소 유예가 됐잖아요. 저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조명현 씨 같은 내부 고발자도 없고, 제가 집으로 초밥을 시켜서 먹은 증거도 없고, 제가 과일을 사 먹은 증거도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오직 업무 용도로만 사용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든 방통위원장의 이진숙 위원장이 끌어내리고 싶어 하는 상황입니다. 끌어내리겠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법인카드, 빵을 샀다는 의혹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진숙 위원장도 김혜경 여사의 얘기를 꺼내면서 소고기, 초밥, 나 이거 사 먹지 않았다라는 걸로 다시 한번 또 맞불을 놓은 모습이거든요. 정원희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민주당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일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국무회의 하는데도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참석할 필요 없다라고 해서 참석하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이진숙 위원장은 그 방통위원장으로서 지금 임기가 보장된 분입니다. 2022년 6월에 처음 윤석열 정부 방통위원장이 임명됐는데, 그 이후에 탄핵 이런 절차를 거치면서 중도 사퇴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임기, 그러니까 3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내년 8월까지 이진숙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법적으로 보장돼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대통령실은 중도에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른바 시청각 미디어 통신위원회라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체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네. 이 조직이 새로 생기게 되면 적법한 절차에서 이준숙 위원장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그 윤석열 정부 처음 출범했을 때 지금 그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례를 한번 민주당이나 정부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시에 그 전현희 위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공직자 임기는 법률대로 보장돼야 한다. 네. 역할 성실히 수행하겠다라고 했고 실제 본인의 임기를 다 채우고 나서야 그만뒀습니다. 근데 그런 3년 전에 선례가 있는데 지금 이준숙 위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그 과도한 정치 공세를 일삼는 것은 그때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어서 또 다른 내로남불 프레임을 민주당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기관장, 공공기관장들의 어떤 인사권을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지금 법으로 알박기 인사 차단 법안이라는 것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걸 논의하지 않고 곧장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라는 주장도 나와서 이 또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뭔가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고 안 해줄 것 같으니까 그냥 바로 패스트트랙 태워서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시켜버리겠다라는 계획을 더불어민주당이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 또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절차적인 문제는 뭐 형식 논리이기 때문에 네.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내용 면에서 보면 정말 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을 그때그때 바꾼다. 그럼 법의 안정성이라는 건 사라지는 겁니다. 네. 근데 법은요,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근데 사람 하나 바꾸기 위해서 법을 바꾼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네. 한번 실행이 된다면 역사 속에서 나쁜 선례는요, 너무 쉽게 반복됩니다. 네. 그렇잖아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거기 때문에 핑계를 찾아서 하는 것이 나쁜 선례입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비슷한 일이 있을 때 정권이 바뀌면 이걸 선례 삼아가지고 법을 바꿔서 본인들의 일을 하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행정이라는 것은 입법에 의해서 침해를 당하고 상권 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단초를 민주당이 열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이준숙 위원장도요. 이게 행정 수반, 대통령을 행정 수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행정 수반이라는 건 행정의 최종 책임을 국민이 맡겼고 그 책임을 나중에 묻겠다. 선거를 통해서 묻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방통위가 독립성이 중요한 거라지만 그 독립성과 중립성도 행정 수반에 의해서 얼마나 진정성 있게 지켜지려는 노력이 이루어졌느냐라는 걸 국민이 평가하게 하는 게 옳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에 속하는 부분은 그렇게 스스로 물러나 주는 것이 아름다운 관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현희 위원장도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때도 저는 똑같은 논리로 이건 행정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현희 위원장이 물러나 주는 것이 아름다운 관행을 만드는 좋은 관행을 만드는 길이다라고 비판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김성일 평론가 말씀하신 거에 굉장히 동감합니다. 미국도 이 스포일드 시스템이라고 해서 엽관제라고 합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사람과 대통령 임기를 맞추는 게 사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제도가 그렇게 완성되지 못했었던 거죠.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행보는 그러면 과거까지의 관례를 다 존중하고 이렇게 진행하면 되는 것인데 자기네들은 다 챙겨 먹고 이 국민의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결과적으로는 그런 그 엽관제의 기본적인 원칙에 따라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조직 또 행정부와 같이 일해야 하는 조직은 그 임기를 맞추는 게 중장기적으로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